자, 다음으로는 2022년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임상 결과 탑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투입니다. ADC 치료제 에너투고요. 이 에너투가 유방암 치료제 중에서도 허투라는 인간 성장 호르몬이 암세포에 아주 드물게 있는 사람들, 허투 양성인 치료제는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허투 음성이나 아닌 로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투라는 게 우리 치료제의 타깃이 되는 거죠. 개를 가서 잡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숫자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타깃이 없으니까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 허투 로우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1차 유효성 평가지표, 2차 유효성 평가지표에서도 놀라울 정도의 성과를 보였어요. 따라서 지금 없던 시장 허투 로우에서 이제 언맷 니즈가 굉장히 컸었는데 시장으로 치면은 한 30억 달러의 시장을 새롭게 열었다. 이런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에너투가 나오면서 폐암 치료제라든가 아니면은 유방암 치료제에 이 허들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임상을 중단하고 있는 회사들도 나올 정도로 물론 이제 환자들이라든가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하는데 경쟁자로서는 너무 강한 경쟁자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에너투 같은 큰 치료제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ADC 치료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올해 그런 그 기술 수출과 관련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시젠, 우리나라의 시젠이 아니라 SEAGEN이라는 시젠을 머크가 인수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고요. 사노피가 시젠하고 또 파트너십을 맺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술 수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일라이 릴리의 티르제파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티르제파티드는 기존에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뛰어넘는 그런 비만 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임상에서 그러한 이제 우월성을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위고비를 이제 같이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하는 임상을 했는데 이 임상에서 보다 더 월등한 그런 치료 효과를 발휘를 했습니다. 이제 비만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 효과를 보면은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16%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 반면 티르제파티드 같은 경우에는 22%의 체중 감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티르제파티드가 더 우월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점이고요. 뭐 누가 더 뛰어나다 이런 것보다도 당분간은 치료제로 개발되어 있는 위고비가 위세를 더 강하게 떨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향후에는 티르제파티드도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장악해 나갈 것이다. 이 중요한 거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향후에 아주 크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 두 치료제가 시장을 크게 열어갈 것이다 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약의 치료 대상은 그냥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당뇨병이 없는 비만 환자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두 번째는 한 개 이상의 동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체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조금 더 체중이 나가는데 나는 살을 빼고 싶다. 이런 환자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오늘 아마 자세하게 이제 상세 데이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이오젠하고 에이자이가 개발한 이 레카네맙 그 임상 결과가 역시 올해에 꼽을 수 있는 인상적인 임상 결과 세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황을 이제 살펴보면 올해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개발된 게 아두카누맙이 개발되긴 했지만은 치료 효과도 떨어지고 단가도 비싸면서 또 부작용도 있었죠. 따라서 이제 얼마 팔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성공이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이 일부 조작이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전체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을 많이 가진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레카네맙이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임상 결과에서는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능력 감소를 약 27%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걸 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약 3년 정도의 인지 능력 감소를 늦출 수 있다라는 그런 대단히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발표를 했고요. 특히나 약간 우려되었던 게 사망 환자가 2건이 생겼습니다.
대조군에서도 한 명 있었던 걸로 이제 나왔고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들로 지금 치료제 레카네맙에 의해서 환자가 사망한 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치료제로 승인받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대세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레카네맙이 치료제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입니다. 그래서 도나네맙까지 승인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은 일대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붐이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